우리가 말하는 PBL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문제 기반 학습이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PBL로 하고 문제 기반 학습은 PRBR로 해서 두 가지 학습 방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PBL인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2주 이상으로 좀 길게 수행이 되고 성취 기준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평가에서도 산출물을 약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수행 과정을 더불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문제 중심의 PRBL은 성취 기준이 적으면서 수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2주 이내에.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서도 PBL에 비해서 산출물보다는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많이 평가되고 이와 더불어 산출물도 평가하게 되죠. 따라서 두 가지 학습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라면 구성주의 학습에 기반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실행도 하고 수행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학습 방법에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PBL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교육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4C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크리티컬 싱킹이라든가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콜라보레이션에서 협업 능력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PBL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세계 선진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PBL을 이론과 실습만이 아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매개체로 해서 수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 능력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PBL은 대체적으로 교과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설계기술 수업 시간에는 이 5가지 단계를 주로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는 주제 선정하는 단계, 세 번째는 계획하는 단계, 네 번째는 수행 단계, 마지막 평가 단계에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어떤 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교수자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도 학습자가 선정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원활한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위해서 교수자가 전체적인 테마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PBL의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한 모양을 스케치를 하게 되고 세밀한 제작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도면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하는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이 PBL의 전체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들,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 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평가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들을 전시를 하게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설계기술 수업 시간에 PBL을 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이제 골판지 의자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휘하면서도 가벼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적인 관점이나 다양한 형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획 단계에서의 이런 내용들은 같이 PBL 수업을 적용하면서 적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공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한 7주나 8주 정도에 걸쳐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것이죠. PBL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역량들을 기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 스케치부터 제작 도면까지 그 도면 전체를 봅니다. 어떻게 스케치했고, 어떻게 구상도를 표현을 했고, 어떻게 제작 도면을 삼각법으로 잘 그렸는지, 정교하게 제도 통칙을 따라서 그렸는지를 먼저 봐줬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을 어떻게 불어넣는지, 세상에 없던 의자도 좋고요. 같은 학생, 동료 학생들과 차별화된 모양과 형태를 만들었는지, 이걸 주로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는지 그런 경량성의 차원에서 봤고, 실제로 이제 견고성 차원에서는 실제로 제가 앉아서 견고한지도 견고성을 봤고, 마지막으로는 수행하는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게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형식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해서 그 과정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포트폴리오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모든 과정을 평가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그런 교수학습 방법으로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간에 PBL은 학생들의 그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단순히 만들어 보는 것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PBL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고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다는 것,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든 또는 가정이든 어디서든 그 과정을 제대로 팔로우만 하게 되면 PBL을 통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PBL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학생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하였다라고 느꼈습니다.